이제 그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어떤 경지에 이르렀냐면 그 중간에 쓸데없는 말 하는 것들 있지. 그거 다 내가 다 딱 듣다가 빼고 해가지고 다 넣어. 그러니까 너네 막 영상 찍을 때 보면 특히나 대답을 잘 안 하대. 영상에 혹시나 이거 들어갈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가 다 빼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답 잘 하시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44페이지 연속 함수의 성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이제 필기 좀 하세요. 필기 좀 하시고. 자, 미분 들어가면 무조건 필기해야 돼. 미분 들어가면 무조건 필기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조금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미분 들어가면 무조건 필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예습하는 친구들 있잖아. 뭐 EBS를 본다든지 뭐 다른 강의 듣고 예습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 되게 좋아. 난 되게 그 친구들 칭찬해요. 왜냐면 나도 듣고 그 사람들도 듣고 몇 번씩 들어봐. 어차피 한 번 들으면 잘 이해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예습하는 거는 되게 좋아라 하는데 그 예습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면 일단 저는요 방학 동안에 그 속도와 가속도는 안 할 겁니다. 거리, 속력, 가속도 뭐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미리 조금 말씀만 드릴게. 예습하시다 보면 뭔 말인지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연속함수의 성질인데요.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연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 좀 시키고 갑시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연속이라는 걸 어디서 배웠냐면은 어떠한 한 지점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배웠었고, 그게 x는 a에서 연속이 될 때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자, 첫 번째요. x는 a에서 연속이 되려면요, 일단 먼저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극한값 존재. 뭐 표시하자면은 리미트 x가 a에서 연속이니까 a로 갔을 때 fx가 뭐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존재한다 이 말인 거죠. 극한값 존재. 그러니까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냐면 그냥 얘는 이제 수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을 배웠었습니다. 극한에서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극한값만 존재하면은 연속이 되느냐? 뭐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극한값과 뭐가 똑같아야 된다? A 했을 때 함수값이 똑같아야만 우리가 연속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를요 너네가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잘 알아두셔야 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이거는 결국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니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표시하면요, 내가 연속이 되려면 좀 쉽게 말해서 자극한 값과 그 다음에 함수값과 그 다음에 우극한 값이 똑같으면은 뭐 연속이 된다더라.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배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한 지점에서 연속일 때 또 사실 내가 이러한 범위를 늘려서요 어떤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얘를 이제 닫힌 구간이라고 보면서 자 A에서 B까지 연속인 거는 연속일 때도 우리가 뭐 간단하게 배웠지만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A에서 B까지 연속이라는 거는 A에서 B까지 전부 다 이게 성립한다는 걸 의미해요. 뭐 그 정도로만 조금 알아주시면 되겠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책 보시면 여기 이제 밑에 중심 개념에 두 함수 어쩌고저쩌고가 연속이면 다음 함수도 x에서 어쩌고저쩌고 연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딱 하나만 증명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러이러한 원리에서 어차피 다 연속이다라는 걸 좀 증명 좀 해드릴 거야. 자, 간단하게 얘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내가요 x가 a로 갔을 때 x가 a로 갔을 때요 f의 x가 fa입니다. 야, 규현아, 너 왜 이렇게 늦어서 왔냐? 늦는 게 패시브예요, 패시브. 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고요. 또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가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한 표현들을 보시면은 각각의 함수 fx와 gx는 a에서의 극한값이 함수값과 똑같으니까 fx, gx는요 지금 현재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너희들이 머릿속에 이제 딱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게 야 fx랑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fx 플러스 gx도 이것도 x는 a에서 연속일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면요 나는 결국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증명하시면 되냐면 fx 더하기 g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거꾸로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 더하기 gx가 fx 플러스 fa 플러스 ga냐 이거를 증명하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뭐 사실 증명하기 어렵지 않은 게 얘는 그냥 단순히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fx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고 gx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우리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두 개의 극한을 더했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를 했을 때요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나는 얘들을 하나의 값으로 묶을 수가 있고 그때 fx 값은 위에서 나와 있지만 얘가 fa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 값도 마찬가지로 ga라고 위에 나와 있으니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 더하기 gx의 값은 fa 더하기 ga가 된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명이 되냐면요 야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면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한 것도 x는 a에서 연속이더라. 지금 이걸 알려주는 게 지금 연속 함수의 성질인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그냥 다 정리할 건데요. 뭐 나머지 이제 또 하다 보면은 그럼 뭐도 되겠어? 네, 뺄셈도 돼요. 뭐도 되겠어? 네, 곱셈도 됩니다. 그리고 상수배도 되고 나눗셈도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것에 대한 정리를요. 야 연속함수. 연속함수의 성질이어서 fx가 연속이고요. gx가 연속입니다. 뭐도 연속이냐면 어떤 상수배 c 곱하기 fx에 플러스 이건 좀 헷갈렸어. fx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전부 다 연속이더라. 지금 이러한 내용을 거기서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케이? fx가 연속이고 gx가 연속이면요. 뭐 fx에다가 어떤 상수배를 하고 gx에다가 어떤 상수배를 한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항상 얘들은 전부 다 연속이더라인데 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주의해 주실 게 항상 나눗셈에서는 주의할 게 나누려고 하는 이 g가 0이면 안 된다는 조건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겠다더라. 이게 지금 그 페이지에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놓고 거기 밑에 44페이지에 문제 1번 잠깐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시면요. 자, 함수 fx, gx가 각각 x는 a에서 연속일 때 항상 연속인 함수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구하라 해가지고 기억부터 보시면 2배의 f 더하기 3배의 g 나오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항상 fx, gx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fx, gx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fx 함수는 f로 gx 함수는 그냥 g로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편해요. 자, 기억. f과 g랑 둘 다 x는 a에서 연속인데 그럼 얘도 연속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f에다가 상수배한 거고 g에다가 상수배한 거고 그냥 그거 두 개 더한 거예요. 그럼 두 개 상수배하고 더한 거는 얘도 연속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4배에
fx 곱하기 gx래요. 마찬가지로 얘 또한 f랑 g 곱한 다음에 상수의 횟수니까 네, 연속 맞아요. 뭐 간단한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디귿 보시면요. f분의 g가 연속이라 물어봤는데 얘는 틀리죠. 얘는 틀려. 왜? 어떤 조건이 없어서 틀려? f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어서 얘는 거의 실해요. 그래서 항상 나누는 거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 좀 너희가 좀 체크해 주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45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45페이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연속성이라고 나와 있어. 맨 처음에 이제 연속 가르쳐 드렸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애들 그냥 다항 함수는 전부 다 연속 함수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요, 우리는 연속성. 먼저 첫 번째 우리 다항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항 함수라는 건 뭐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이런 것들을 다항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가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야, y는 x가 연속함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y는 x가 연속함수냐? 근데 뭐 사실 우리가 그래 보면 알겠지만 y는 x는 그냥 쭉 일자 직선이 되면서 연속함수 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의 질문이 이거야. 그러면 y는 x가 연속이라면 y는 x제곱도 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요,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걸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되냐면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연속함수끼리의 곱셈은요, 항상 연속이에요. 그래서 y는 x제곱, 이 x제곱은 x 곱하기 내가 x라고 쓸 수 있지. 근데 이 x라는 함수는 아까 우리 연속인 거 알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x라는 함수도 똑같은 함수니까 연속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제곱이 연속이냐? 네, 연속 맞습니다. 되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야, 그럼 y는 x 세제곱이 연속이냐? 물어보시면 뭐 같은 원리에 의해서 x 세제곱은요, 얘는 x제곱 곱하기 x로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으면서 x제곱이 연속이고 x도 연속이니까 얘도 연속 맞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인 다항함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y는 x의 n제곱 있잖아요. x의 n제곱 단 n이 자연수일 때로 일단 조금 가정 좀 하겠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y는 x의 n제곱이라는 다항함수는요 계속 똑같은 거 반복적으로 할 테니까 얘는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에요. 연속. 근데 사실 y는 x의 n제곱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항함수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다항함수 뭐 일단 그냥 보기만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 근데요, 이것 또한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러면 얘가 사실 다항함수 전부는 아니니까 y는 a의 xm n제곱 더하기 b의 x의 n-1제곱 플러스 어찌고 저찌고 k까지 나오는 상수까지 나오는 이러한 다항함수도 얘도 그러면 연속이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당연히 연속이죠. 왜? 연속 x값들은 전부 다 연속이고 마찬가지로 상수함수 또한 연속이야. 상수함수도 연속이야. 근데 그러한 다 연속인 함수들에다가 내가 뭐 했어? 실수배를 했어요. 실수배를 해줬어. 실수배를 해줬어. 그럼 연속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 자체도 연속인 거 전부 다 더하니까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다? 연속인 함수가 되겠다더라.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냐면 문제에서 fx가 다항함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연속이다. 지금 이거를 알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fx는 다항함수일 때, 뭐 fx는 어떤 함수일 때라고 하면서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fx는 연속이구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요. 유리함수에 대해 나와 있으면서 사실 유리함수는요 뭐냐면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야. 다항식분의 다항식꼴. 왜? 우리가 그 알고 있던 유리함수 x-1분의 1 이런 거요. x-1이라는 다항함수와 1이라는 그냥 상수함수도 다항함수잖아. 그래서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를 나타내는 게 유리함수야. 따라서 유리함수는 y는 f의 x분의 gx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써드릴게 다음 fx랑 gx는 다항함수야. 다항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꼴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1번에 의해서요 모든 다항함수는 다 연속인 걸 알아. 그래서 연속인 함수를 연속인 함수로 나눴을 때 얘가 연속이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네, 연속인 함수를 연속인 함수로 나눴을 때 연속 맞습니다. 근데 다 조건이 붙어 fx가 0이면 안 돼요. 예, 마찬가지로 연속 맞고요. 단 fx는 0이 되면 안 된다까지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무리함수요. 자, 무리함수는요. y는 루트의 fx 꼴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얘가 연속이냐라고 물어보시면요. 뭐 사실 연속은 맞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 알고만 갑시다. 우리 고등수학 할 때요. 무리함수 배웠을 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었지. 따라서 얘 연속 맞고요. 어쩔 때 연속이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연속이더라. 네, 이것까지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속함수에 대한 특징이고 자, 봐봐. 얘들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다항함수 연속이다. 유리함수 연속이다. 그리고 무리함수 연속이다.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거기에 뭐 맨 뭐 루트 나온 거 막 유리와 했었고 막 그런 것들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극한값 있잖아. 극한값. 극한값 구하는 거요. 결론적으로 연속이면은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다항함수가 나왔다. 그럼 극한값 어떻게 구해?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x에다가 a 대입하시면 극한값 나와. 마찬가지로 유리함수일 때 얘네가 유리함수 꼴로 나왔을 때도 극한값 어떻게 구해요? 마찬가지로 그냥 a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무리함수 꼴도요. 연속이니까 그냥 a 집어넣으시면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똑같다 되겠죠. 왜? 연속이라는 이게 정의니까 정. 근데 이제 앞으로요 사실 이러한 함수들 말고 우리가 배울 함수들은 뭐 삼각함수라든지 뭐 다른 함수들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미적분 가서 배울 거야. 미적분 가서 배울 거야. 따라서 그냥 앞으로의 우리가 모든 함수의 극한값 구하는 거는 웬만하면 다 대입하면 나오겠더라.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어. 그렇죠? 자, 그러면서 넘겨보겠습니다. 48페이지요. 문제 풀고 갈게요. 48페이지 볼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95번 하고요. 그 다음에 97번 해볼게요. 95번하고 97번하고
자, 95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체크할 거는요. 아, fx, gx 둘 다 다항함수구나. 그러니까 뭐 덧셈, 뺄셈, 상수배, 곱셈, 나눗셈 다 되겠다. 자, 그래서 니은 뺄셈의 상수배니까 맞습니다. 자, 니은요. 곱셈이니까 맞고요. 디귿은 조금 확인 좀 해봐야 되죠. 문제에서 모든 실수의 x에서 연속이라고 하면요. 내가 얘가 연속이 되려면 일단 어떠한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조금 필요합니다. 즉, gx가 0이 되지 않으려면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하고 실제로 이거 판별식 해봤을 때 0보다 크다 나오죠. 그래서 디귿은 안 됩니다. 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실근이 없는 거잖아요. 0이 되는 실근이 없는 건데 얘 실제로 판별식에 보면 0보다 크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자, f 더하기 g분의 1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봐요. 자,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나오는 네, 1이래요. 마찬가지로 이거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분의 1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분의 1 되는 거 알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은 아닙니다. 다만 얘는 뭐 굳이 써준다고 하면은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써줄 수는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구하는 정답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 됐죠? 간단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97번 볼게요. 두 함수 fx, gx가 각각 x는 a에서 연속일 때 x는 a에서 항상 연속인 함수인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얘가 연속이고 연속이래요. 또 연속이고 연속이니까 실수배에다가 덧셈 해주는 거 연속 맞습니다. 기억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니은 보시면요. 얘가 연속일까? 되려면 f-g가요 0이 안 된다라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사실 문제 봤을 때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냥 연속이라 나왔을 뿐 연속일 때 함수값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얘가 리미트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fa와 gx가 같아 버리면은 얘는 분명히 이제 0이 되게 돼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니은은 그래서 안 됩니다. 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항상 내가 연속이라고 할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자, g 제곱은요 g 곱하기 g라고 쓸 수 있으면서요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는 연속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이 문제야. g 합성 fx가 연속이네. 조금 까다롭습니다. 뭐 볼까요? 뭐가 있을까? 얘는 발레로 써요. 발레로 이제 연속이 아님을 조금 증명할 수 있는데 gx가 x라는 이렇게 그냥 1차 함수면요 뭐 마찬가지로 x는 a에서 연속이 되겠죠. 연속이 될 거야. 자, 그러면서 fx를 내가 이제 연속으로 조금 나눠보시면은 발레가 있는데 어떻게 쓰면 될까? 잠시만요. gx가 x만 쓰고 fx가
그거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래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 얘들아 지금 이거죠. 그냥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한 지점에 대해서 그냥 연속인 거네. 그렇죠? 자 그럼 그냥 보시면 얘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fx를요 x-1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gx를 얘가 1하고 -1로 이렇게 좀 바꿔봅시다. 자 그때 x가요 0보다 클 때요 1이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1이고 0보다 작을 때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함수는요 내가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얘네들은 어찌 됐건 간에 x는 1에서 지금 연속을 그러면 x는 1에서 얘하고 전부 다 연속이면 그것에 대한 합성함수도 연속이냐? x는 1에서 뭐 이런 거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내가 구하는 게 g 합성 fx라는 함수예요. 근데 g 합성 fx니까 fx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x-1이 들어가야 돼. x-1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일단 내가 확인할 거는 얘가 그러면 이 g의 x-1이 x는 1에서 연속이냐 지금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렇죠? 왜? 얘도 x는 1에서는 연속이야. x가 1에서는 상수함수니까 1에서는 연속이고 fx도 x-1 1차 함수니까 연속은 맞아요. x는 1에서. 근데 그러면 이거를 합성한 것도 x는 1에서 연속일까를 한번 살펴보시려면 연속이다라는 건 리미트 x가요 1로 갔을 때 g의 x-1이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g의 0과 똑같아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일단 뭐 g0은요 이거 내가 알 수 있어요. g0은 얼마야? 그냥 1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극한값인 거죠. 자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좌극한이요 리미트 x가 1의 마이너스로 갈 때 g의 x-1은 어떻게 되고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g의 x-1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말인 거야. 자 보시면 x에다가 1의 마이너스 집어넣으시면요 g에 1의 마이너스니까 0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의 음수가 나와요. 왜? 1의 마이너스 빼기 1은 0의 마이너스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g의 0의 마이너스는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만. 그 다음에 1에서의 우극한 값을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g의 0의 플러스 즉 0에서의 우극한 값이 되면서 0에서의 우극한 값은 우리 1이니까 실제로 얘는 1에서 연속이 안 됨을 알 수 있겠다더라. 그래서 뭐 합성함수가 무조건 연속이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레 찾는 것도 여러분들 잘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최소 정리 있고 4일차 정리 있죠. 최소 정리부터 보겠습니다. 그 최소 정리는요, 뭐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fx라는 함수가 닫힌 구간 a하고 b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얘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가 그냥 여기에 정리의 내용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fx가 a 그리고 b에서 연속이라고 하면은 그때 fx는 a와 b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이제 최소 정리인데 뭐 사실 이 정리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얘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얘 하나만 조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x축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요. 자, 내가 살펴볼 거는 x는 a에서 x는 b에서 연속이래. x는 a에서 그리고 b까지는 이 fx라는 함수가 연속이래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그려볼까요? 아무렇게나 그려보시면은 이러한 함수가 우리는 y는 fx라고 했을 때 자, 얘가 연속이면은 a, b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느냐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딱 보시면 알다시피요. 여기 값이 우리 최대값인 거 알 수 있고 반대로 여기 있는 값이 우리 최소값인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인 거죠. 이게 이제 최대 최소 정리인데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또 다른 예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x축이 있고요. x는 a가 있고 x는 b가 있어. 봐봐. 내가요 어떤 함수를 그려보니까 다음과 같은 함수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함수를 봤을 때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냐면 야, 이 함수는 얘 이제 y는 gx라고 합시다. 야, 이 y는 gx라는 함수는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니? 라고 물어보시면은 네, 최대값과 최소값 가집니다. 여기가 최대값이고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있는 얘가 최소값이고 그럼 이제 누군가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야. 자, 그러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면요 fx가 다 친구간 a에서 b까지 연속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한 예에 의해서 이게 거짓이 된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수학 학 때 배웠던 필요충분 조건 있었잖아요. 필요충분 조건.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 필요충분 조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잘 따져주셔야 돼. 이제 연속일 때는 반드시 최대 최소 갖는 거 맞습니다. 근데 최대 최소를 갖는다고 해서 fx가 연속은 아니야. 그래서 이것만 조금 체크해 보시고 가시면 돼요. 문제가 여기서도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정도는 더 이상 볼 건 없고요.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옆에요. 우리 사이값 정리 볼 건데 거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이값 정리는 꽤 중요합니다. 근데 얘들아, 애들이 그러더라고. 쌤, 수원이든 스튜든 PDF 파일 좀 보내달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PDF 파일 보면은 내가 정리한 거라 너네가 보기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냥 수업하기 위해 내가 대충 적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필기들 내가 노트에다가 조금 잘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영상 보세요. 영상. 사실 그게 더 나아. 너희들이 정리하기에. 그래서 영상 보시면 좀 정리 좀 하시고. 자, 사이값 정리 이어서 하시면요. 사이값 정리는요, 어떤 함수에서만 적용이 되냐면 얘는 연속함수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연속함수일 때만 적용이 돼. 자, 마찬가지로요. 내용 자체는 이제 최대 최소 적용이 약간 비슷하긴 한데, 자, x는 a가 있고, x는 b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때 그 fx가요 다음과 같이 생겼대요. 같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얘가 이제 y는 fx라는 함수니까 자, 그러면 이때의 함수값 얼마야? 라고 물어보시면 x가 a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이때의 함수값 우리 fa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야, 이때의 함수값 얼마야? 라고 물어보시면요 x가 b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우리 f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값 정리라는 게 이래. 야, 그러면 내가 fa라는 이 함수값과 fb라는 이 함수값 사이에 어떤 거를 내가 딱 꼽아 놓으면, 어떤 거를 딱 꼽아 놓으면은 이러한 함수값을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냐? 지금 이거 보는 거야. 이거 보는 거야.
근데 당연하게도요. 우리가 FA와 FB 사이에 어떤 그러니까 FA 그리고 FB 이 사이에 어떤 함수값 K를 아무렇게나 골라봐요. 그래서 이제 Y는 K라고 하고 Y는 K를 그대로 쭉 그어봤을 때 야, 함수값이 K가 되는 X값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너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세 개라고 쓸 수 있으면서요. 그때 X값들을 각각 뭐 C1, 뭐 C2, C3로 지금 쓰겠다 이 말인 거야. 이 말인 거야. 이렇게 일단 우리가 어떠한 K를 다 그어보든지 간에 야, 얘는 무조건 그러한 K값이 되는 X값이 존재하더라. 그러한 K값이 되는 X값들이 존재하더라 이 말이야. 왜요? 얘가 연속함수야. 연속함수라는 것의 중요한 개념은 우리 끊기지 않는 그래프야.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끊기지 않기 때문에 FA와 FB 사이에 어떤 함수값 K를 딱 집어넣으면요. 항상 그 함수값이 되는 어떤 X값들이 무조건 존재하더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 이거를요. 재미삼아서 한번 그려보시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이 평지가 있어. 너네가 여기 서 있어.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할 거야. 그래서 등산을 했다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뭐 내려오는 지점도 있겠죠? 다시 올라갔다가 내가 정상을 찍고 싶어. 그래서 이 산을 그대로 따라 올라가서요. 여기 꼭지점인 정상에 내가 섰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해발의 개념으로서 야 내가 맨 산 밑에 있었을 땐 여기가 몇 미터야? 당연히 여기는 0미터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산 정상에 올라가면 항상 그 비석에 뭐 써져 있잖니 몇 미터라고. 그래서 여기 세보니까 여기가 350미터야. 그럼 이제 누군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그러면 너가 처음 출발한 게 0미터고 산 꼭대기가 350이니까 나는 지금 여기를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온 거잖아. 그러면 이 산에는 해발 300m가 되는 어떤 지점이 존재하니? 라고 물어보시면요. 아 당연히 내가 0에서부터 350까지 쭉 따라 올라왔으니까 300m가 되는 어떤 X값이요 존재하더라 이런 말이야 지금. 이게 그냥 최대 최소의 사이값 정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케이? 근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 사실 이 사이값 정리가 그러니까 어떠한 두 개의 함수값 사이에 K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한 X값이 존재하더라잖아.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좀 자주 나오는 개념이 이거는 따로 적어 놓으시고요. 어떤 fx는 0의 실근의 존재에 대해서 fx는 0의 실근의 존재에 대해서 나와요. 얘는요 내가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볼 거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자, 이제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fx라는 함수가 뭐 아무튼간에 어떠한 것들을 주어졌을 때 fx가 0이 되는 실근이 존재하느냐야. 근데 뭐 선생님 실근이 존재해요? 뭐 2차 함수만 판별식 쓰시면 되는데요. 그럼 얘가 3차 함수고 3차 함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찾을 건데? 뭐 그러한 내용이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단 다 보고 적어. 자, 출발하는 내용이 이래요. 여기가요 x축이에요. x축이고 내가 당연히 사이값 정리가 활용된다 그랬으니까 fx는 그냥 연속 함수예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다친구가 x는 a가 존재하고 그리고 x는 b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자, 그때 내가 어떤 fx를 봤더니 fx가 다음과 같이 생기더라 이렇게. 이렇게 생기더라. 자, 그러면 먼저 A에서의 함수값을 살펴보시면 여기가 FA고 B에서의 함수값을 살펴보시면 여기가 FB겠죠. 그럼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야, 얘가 지금 Y는 FX라는 함수인데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지금 실근이 존재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0이 되게 하는 실근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나타내겠다 이거냐면
fx가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연속이래요. 연속이야.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어떠한 A였을 때의 함수값과 B였을 때의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지만 분명히 이 0을 지나는 점이 존재할까요? 따라서 내가 살펴보시면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면요 얘는 음수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고 결국엔 양수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음수에서 양수까지 올라가려면 적어도 이 x축을 한 번은 지나야 돼. 근데 내가 무조건 한 번만 지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뭐 사실 이런 식으로 몇 번 지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내가 다만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그냥 그러한 실근이 존재하냐 안 하냐야. 그래서 내가 FA와 즉 AD에서 연속일 때는 각각의 함수값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얘네들의 부호만 다르면 얘는 항상 fx가 0이 되게 하는 실근이 존재하더라. 지금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 근데요. 이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는 우리가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용할 거고요. 이 두 개가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항상 A와 B 사이에 fx가 0이 되게 하는 실수시가 존재하더라. 자, 이렇게 되면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면요. 자, fx가 0, C가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엄청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49페이지의 최대치수 정리는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너희들이 집 가서 풀어보시고요. 자, 우리 50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102번에 1번하고 2번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102번에 1번하고 2번 풀어볼 거예요.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빨간색은 아까 예제였으니까 파란색만 적으세요. 여기가 이제 C인 거죠. C.
자, 얘들아 보겠습니다. 여기 102번에 1번 볼게요. 자,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래. 그럼 우리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얘를요 fx라는 식으로 놨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의 값과 x에다가 1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0보다 작게 된다면 그럼 분명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0이 되게 하는 어떤 x가 존재하더라요. 그죠? 자, 그래서 그냥 해줄 거 f-1 함수값 구하시고요. f1 함수값 구하신 다음에 곱했을 때 음수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이죠. 1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죠. 계산하시면요. 없어지고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서는 없어지면서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곱하기 5는 0보다 작게 되죠. 즉 그 말의 뜻은 뭐야? 마이너스 1과 1의 함수값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그려보시면요. 내가 fx라는 함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1을 넣었을 때 5가 나와요. 1을 넣었을 때 5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생겼나봐요. 자, 그러면 꺼졌어? 아, 괜찮아요. 지금 계속 찍히고 있어. 네. 자, 1 넣었을 때 5 나오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fx라는 이 함수는 지금 다한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다 항상. 연속이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1과 1,5 얘를 이어주려면 연속으로 이어주려면요 어쩔 수 없이 x축을 한 번이라도 무조건 지나야 된다 지금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fx가 0이 되게 하는 실근이 지금 존재하는 거죠. 이런 느낌. 그죠? 자, 비슷하고요. 우리 104번도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104번도. 자, 봅시다. 뭐 같은 내용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를요 fx라는 식으로 놨을 때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길 바란대요. 그럼 저건 뭐야? f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f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그러면은 얘들이 부호가 다르니까 어쨌든 간에 x축을 한 번이라도 지나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요 4, 10이니까 a 플러스 14 나오고 1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4니까요 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4보다 크고 4보다 작겠다. 다음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니? 자, 이어서요 105번도 해볼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 105번도 하시면요 이거는 같이 볼게요. 얘들아 105번 10초 드릴게. 몇 개 있을 것 같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보세요. 105번만. 되니? 뭐 한 두 개 나올 것 같나요? 두 개 나올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6 나온대요. 마이너스 3 넣었을 때요 6 나온대요. 그리고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나온대요. 그리고 1 넣었을 때 1 나오고요. 그리고 3 넣었을 때 4 나온대요.
얘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내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겠냐. 그러면 사실 내가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나 그냥 직선으로 전부 다 연결해 보시면요. 연결해 보시면은 적어도요 이렇게 직선으로만 연결돼도 적어도 한 개,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다. 왜요? 마이너스 3일 때의 함수값과 0일 때의 함수값을 곱했더니 음수 나와서 그래서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겠다더라. 또 0일 때의 함수값과 1일 때의 함수값을 딱 계산해 보시면요. 음수 나오고 양수 나와서 마찬가지로 이걸로 갈 때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겠다더라. 근데 1에서 3으로 갈 때는 양수에서 양수니까 뭐 존재할지 어떨지는 내가 정확히는 모르는 거지. 뭐 실제로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으면 뭐 존재하는 거겠죠. 이게 하나 두 개. 근데 내가 이런 것까지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몇 개는 적어도 존재하더라. 하나 두 개까지는 무조건 존재하더라. 따라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냐? 두 개를 갖는다. 나머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해서 그 극한과 연습 좀 마무리하겠습니다.